홍익인간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익인간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홍익인간의 바른 뜻 찾기 학술 발표회라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홍익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는 잘못된 일본식 해석을 따르고 있는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박정학 박사님의 당시 상황으로 본 홍익인간의 의미입니다. 홍익인간 의미의 혼란 실태라는 데서 정리를 해놨는데 2020년 교과서에서 삭제 2021년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홍익인간 삭제 법률안을 제의했다고 하는데 야당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라니 좀 더 황당합니다. 그리고 사전 대부분 학자 정부 모두 일본 학자 오역을 추정했다. 그 다음에 제한된 학자들만 달리 해석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인이 보기에 이러한 해석들과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라는 해석이 크게 차이가 있나요? 논문을 쓰는 전문가적 입장인 사람들한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일반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역사 기록과 무관한 단군의 건국이념이라 오해한다고 했는데 홍익인간은 환인의 말이라고 한다고 하죠. 이거는 삼국유사에 근거한 거예요. 다른 기록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어쨌든 민족단체라고 표방하는 곳에서 단군의 홍익인간을 강조하기는 합니다.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천절과 단군을 연결해서 개천절에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죠.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태백에 대해서 삼위산과 태백산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삼면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큰 평원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니고요. 원래 이름이 삼위태백이에요. 삼위라는 거는요. 봉우리가 세 개라는 말이에요. 그 먼 옛날에는 삼위태백산이 지구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었다고 그래요. 1만 미터가 넘었다고 하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가라앉아서 지금은 동산 크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태백산이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 하얼빈 쪽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장백산 기록이 여럿 나오는데 이 중 금사의 기록만 하얼빈 쪽을 말한다. 장백산을 개천홍성제라고 부른 것도 흥미롭다. 금사, 권 35. 장백산조. 대정 12년 관리가 말하기를 장백산은 왕이 일어난 땅이니 예에 맞게 존경하고 숭배해야 하므로 논의하여 자기를 책봉하고 묘당을 세우시옵소서 하였다. 12월에 예부와 태상 및 학사원이 아뢰고 직지를 받들어 장백산을 흥국영흥왕에 봉하였으며 그 산의 북쪽 땅에 사당을 건립하였다. 다시 책봉하여 개천홍성제로 삼았다. 청조 일통제도에는 하얼빈 쪽에 백두산이 있으니 삼위태백산으로 보인다. 이 삼위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면 산이라는 글자가 세로로 세 획을 긋고 그 다음에 가로로 긋잖아요. 그래서 봉우리가 세 개인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산이란 글자 자체가 삼위태백산을 형상화한 거다 이거죠. 산 중에는 후지산 같은 것처럼 봉우리가 하나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봉이 하나인 게 있어요. 그걸 상징한다면 한자의 산자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삼위태백을 상징했기 때문에 주봉이 세 개다라고 나온 거죠. 홍익인간을 말한 당시의 상황,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 기온이 최고에 도달했다가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000년 전에 최고였고 3,000년 전에 현기온이 됐다 하셨어요. 이거는 환단고기에 바탕을 둔 연도 계산이고요. 고고학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12,000년 전 시작되었고 약 6,000년간 전쟁이 없는 홍익인간 시대가 이어졌다고 하니 환단고기는 고고학과 맞지 않는 기록이다. 1세대 문명 18조. 인류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알려진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시작했다. 약 12,000년 전에 중동,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목민의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정착 생활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쌀, 밀, 호밀, 콩, 렌지콩 등의 채소를 심고 소, 양, 돼지,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기르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를 즈음해서 음식을 요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투기와 돌낫, 그리고 알곡을 가루로 만드는 맷돌과 같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7,000년경부터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6,000년경부터 홍익인간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전쟁 시대로 돌입해서 수메르처럼 계급사회가 등장합니다. 자, 폭발타락 71쪽. 기원전 4,000년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항시적 전쟁, 대규모 사회적 억압, 남성 지배 같은 사회적 폭력이 고질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 원인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도 계산은 문제가 있고요. 농경지는 제한되고 기온 상승으로 인구는 급증하고 식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식량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땅의 개척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석기 시대 특징이 뭐예요? 농업의 시작이에요. 식량 갈등 해소를 위해라는 농경지는 제한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홍익인간을 말할 때는요. 신석기 시대란 말이에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변화하는 시기예요. 전혀 잘못된 연도 예측으로 인해서 전혀 잘못된 해석이 나온 거죠. 그 다음 환인이 환웅을 내려보낼 장소를 찾으면서 한 생각이라는 것은 삼국유사의 바탕을 둔 해석이고요. 신사기라는 데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신이 인간으로 화해서 즉 신인이 돼서 내려왔다고 되죠. 홍익인간은 삼위태백산에 내려오신 신인 즉 환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태백이라는 지형을 내려다보면서 신이 하늘에서 지구로 오는 거니까 당연히 내려다보죠. 식량 증산을 위한 땅 물색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빙하기가 끝나며 섭씨 15도가 오르는 기상이변으로 빙하대홍수가 발생해 수많은 생명이 죽는 계벽이 있었습니다. 신의 봉인 상 107쪽. 로버트 쇼크는 최초의 온난화 당시의 기온 상승폭이 엄청난 증가인 섭씨 15도 가량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기온 상승은 1만 1700년 전 이후에 일어났다. 편집된 역사 178쪽. 선사시대 후기에 지구 표면이 빠르고 격렬하게 변했다는 증거들이 많다. 1만 2000년 전쯤인 마지막 빙하기 마렵에 지구상의 포유류와 식물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멸종했다. 수백 종의 포유류와 식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 그것들의 수많은 잔해가 물에 쓸려 깊은 동굴 속에 처박혔거나 지층에 켜켜이 쌓여 있다.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삼위태백산으로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몰려 살다 보니까 거기로 오게 된 거죠. 그 삼천무리라고 했는데 삼천담부라고 한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삼천무리를 데리고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외계인을 데리고 왔다고 보는 겁니다. 우주선도 조그만 우주선이 아니고 개인용 우주선이 아니고 우주선단이 삼천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행성이 폭발을 해서 사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우주 선단에 데리고 온 게 삼천무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면 삼천무리를 하늘에서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동했다고 쓰는 거지. 현대 과학자들도 12,000년 전 갑작스럽게 등장한 신석기 시대에 대해 의문을 품는데 신 또는 외계 문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편집된 역사 404쪽. 수렵 채취인들이 식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길들여 본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확실히 증명되어 있다. 그러한 제로 상태에서 발달한 문화까지 가는 데에는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지식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 석기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식물들과 동물들을 기르고 높은 수준의 효율성까지 구사하는 기술을 습득했던 것일까? 1세대 문명 213쪽.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긴밀하게 연계된 거성 메소포타미아 측량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지구, 달, 해와 빛이나 지구의 공전 속도를 임의의 단위들로 측정한 후에야 완벽한 정수 관계가 있는 단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점에 관해 우리의 생각이 옳다면 1세대 문명은 현대 문명만큼이나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존재했던 시기가 선사시대라는 아주 오래전 시대였을 뿐이다. 일본인들이 잘못된 해석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홍익인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신사기 1938년도 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삼선사령과 신녀는 각기 직분대로 돕고 신교로 베푼이 행우는 산천을 다스려 사람들이 거주할 터를 정했고 고시는 농사일을 다스려 사람들에게 화식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신지는 문자를 만들어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윤리를 가르쳤고, 지제는 풍속을 살폈고, 옥자는 계절 따라 기운을 순하게 했고, 숙시는 간음과 도둑질을 금했고, 수기는 상과 죄를 명확하게 했고, 비서감녀는 여인들의 일을 다스려 의복, 음식, 궁실에서 거주하는 것과 남녀, 부자, 군신의 구분과 머리 닦고 모자 쓰는 제도 등을 정하니 사람들이 감화하여 도시로 돌아오니 신시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거는요, 글자 해석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좋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의식주하고 남녀, 부자, 군신의 구분이 제정이 된 거예요.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걸 빠뜨리고 이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냐, 한자 가지고 이거를 파헤치다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홍익인간이란 영거드라이어스 빙하기 개벽 후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인류에게 12,000년 전 신석기 혁명을 통해 인류에게 문명과 문화를 전해준 것입니다. 대종교천부경학회는 천부경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강의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로드 해드리고 추후 출판 지원도 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3-2-6-7-6-3-6-3 문의 010-5787-7998 도움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더빈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편집되었습니다.